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소녀시대 서현 사주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서현. 네, 사주는 신민년 양띠해에 태어났고요. 갑오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사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사주 보면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이 사주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이런 걸 먼저 살피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월에 기사일주가 사오미 방합을 이루었죠. 방합.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형태의 인연들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합을 이루었으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 장소를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5월의 기사일주 그러면 이제 막 더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5월은 이제 정화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조한 기질이 있어서 말라붙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토는 습토이고 그리고 이제 만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5월에 기토 그랬으니까 개수가 있으면 윤토가 되어서 식물이 잘 자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팔자에서 개수가 있으면 이 팔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시간이 개수로 이제 넘어가려면 개유시 저녁 5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태어나면 개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새벽에 아예 그냥 갑자시 이렇게 태어나 버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개수가 있으니까 이 팔자에게 무엇을 하든지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지속력과 끈기, 의지 이런 것을 갖추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모르니까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격은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편인격에 정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편인격은 식신이 투간되면 편재를 써서 활인공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식신이 투관되어 있는데 재성이 있나 없나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식신 투관됐고 저것이 이제 도식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재성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재성이 없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있나 없나 먼저 살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식이 되는 이 시기 23세부터 28세 사이에 어떻게 지내왔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이 시기에 뭐 소녀시대 활동 잘하고 뭐 그랬다고 하면 이제 개수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수를 봤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편인격이 원래는 편관을 보면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뭐 또는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군 이런 것에 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편인이 편관을 보면 판검사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뭐 교육기관 같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정관을 받죠. 이렇게 되면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에 대한 빈틈을 잘 파악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편히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편인이라고 하는 격은 세상의 부조리, 빈틈을 잘 파악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정관하고 있으니까 정관은 편관과 다르게 공명정대하고 바르게 보이는 이미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편인과 만났기 때문에 빈 틈을 활용해서 편히일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일반적인 회사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인맥을 이용해서 편해 보이는 쪽으로만 발령을 받아서 일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족을 하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만족을 하려면 관도 튼튼해야 되고 그러는데 관이 약하면 만족을 못 하겠죠. 왜냐면 본인의 뜻,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그것을 받쳐주는 관이 약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나쁘냐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세에 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재성이 생을 하면 부조리를 파악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감시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현이라는 분이 소녀시대의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시어머니 노릇을 했어요. 막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재성이 어딘가에 있다란 얘기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편인격이 정관을 봤을 때 빈틈을 활용해서 편하게 생활하려고 한다거나 탈선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사람 그러면 재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역할 했어요 라고 했다는 것은 언니들이 잘못된 길로 못 가게 방해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군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어머니 역할만 하는 이유는 관이 약해서 관이 크면 관은 업무의 중요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관이라고 하는 업무의 중요도가 높으면 큰 중책을 맡아서 잘못된 길로 못 가게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관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5월의 간목이 사지에 있는 거거든요. 생을 이제 시에서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간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권한을 갖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관이 약하니까 권한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합이 됐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조직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옮겨라 하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기해년에서 해수가 해묘미 목하면서 오묘파하고 일지를 충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천간의 기토가 간목에 쟁합을 했으니까 조직을 바꾼다거나 옮기거나 그러는 것도 가능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격은 인성격이 특히 이제 편인격은 투덜거리지만 왜? 세상의 부조리나 단점을 잘 파악하니까 투덜거리지만 오지랖 넓어서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데 투덜거리면서 도우니까 평판이 시간이 오래 가야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도와주긴 하는데 넌 지금까지 뭐 했길래 요 모양이냐. 아나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걸 이제 츤데레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편관이 결부되면 더더욱 더 그러는데 정관이 결부되었으니까 투덜거림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이미지 관리가 잘 되게끔 봉사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로 그러잖아요. 가서 사진 찍기. 네. 편인격이니까 실제로 팔 걷어 붙이고 똥 기저귀 갈아주는 일을 하지만 사진은 꼭 찍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돕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돕지를 않고 그걸 잘 활용을 해요 하는 것이 편인격의 편관. 편인격의 정관. 편인격의 편관은 남 돕기를 잘 하는데 그냥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해요 하는 것이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 사람의 생활 행태를 보고 판단을 해볼 수 있었고요. 애정운. 인성이 중중하죠. 인성이 중중하다라는 것은 대화가 통해야 함, 그리고 공감대 형성, 오랫동안 알고 지내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인정해줘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엄마가 인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이사랑은 장모 그러는데 장모 인정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이 약합니다. 근데 투관은 되어 있죠. 정관이 약한데 투관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을 받기는 했어요. 그러면 자수성가는 아니고요. 관이 드러났으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이런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허우대 멀쩡 이런 거 있잖아요. 잘생김이라든지 이런 거. 인지도 있음 이러는데 남는 거 없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설이 되었어요. 관설됨. 관설은 내부적으로 골마감, 망가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남자가 멀쩡해 보이는데 약골이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약 챙겨줘야 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사주에서 이 사주가 조금 조한 편인데 운이 조한 운으로 가요. 그러면 결혼 생각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이 높아요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성격이니까 대화도 통해야 되지만 관이랑 합을 했으니까 외적 조건도 뚜렷하게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직함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으나 실속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운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운은 병신정유하고 같죠. 이게 이제 구성이 인비식 하는 구성으로 가요. 왜냐면 재생관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 재성이 그렇게 힘을 쓸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비식 하는 운으로 간다라는 것은 개인기를 개발하여 이것을 공유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편인 그랬으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 대중들과 교류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튜브 이런 것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수의 생을 받은 과목이라면 글을 쓰거나 작사, 작곡을 하거나 하면서 사회에 공헌한 생각을 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창작을 한다거나 표현을 한다거나 해서 적합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유튜브를 해서 그 광고 수익을 기부를 한다거나 그럴 일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운이 식상으로 갔어요. 이제 상관을 쓴다는, 식상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편인,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요 하는 거 편인. 식신, 식신,
내 능력껏 할래요 하는 거고요. 비견 여기에 끼었죠. 그러면 그것을 공유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라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매니악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아를 모아서 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내가 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서 수익이 나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돕겠습니다 하는 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기해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얘기는 드렸지만 천간의 기토가 간목의 쟁합, 원래 쟁합은 망신수를 논해요. 망신수를 논하는데요. 뭐 구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생겼다거나 그랬으면 이것은 삼각관계가 될 수 있는 시기라서 올해는 남자 문제는 조심해야 될 때죠. 올해. 그리고 해수가 와서 연지의 합 그리고 관이 오묘파 하면서 조직을 건드렸죠. 그러면 상반기에 조직에서의 재조정 또는 파했으니까 깨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사해충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사중의 경금 새로운 일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합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크게 깨지지는 않아요. 여기서 갑오하고 동주사 있죠. 이것이 합으로 묶여서 잘 깨지지 않으니 다행 그럽니다. 동주사라고 하는 것은 반짝하고 사라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사별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늦게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그렇게 그러네요. 28세부터 32세 사이에 결혼 운이 드네요. 예.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시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되겠고요. 내년에 경자 그랬는데요. 천간으로 경금이 관을 쳤으니 12구설 스캔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로 자수가 월령을 치면서 동주사 건듬 그래서 관이 죽죠. 예. 여기서 관이 이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관은 월상에 있을 때 월상에 있을 때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버지 건강 살펴라 그래요. 내년에. 왜냐면 동주사대에서 약하게 건들기는 했어요. 약하게 건들기는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죽음으로 연결시키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질병을 확인하는 정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방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좀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버지 건강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자 만났으면 헤어질 수 있어서 흔히 말하는 결혼 얘기가 나오고 파혼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 이제 이분이 뭐 열애설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으면 이런 때 만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 내년 하면서 올해 잠깐 만나서 내년에 헤어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누군가 만나면 내년에 헤어질 가능성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1년 정도의 결혼운이 들어요. 네. 31이니까 괜찮겠죠? 예. 이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운이 계속 이렇게 쭉 뒤연돼 갖고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결혼을 하시면 2023년에 출산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할까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소녀시대 막내인데요.
내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아버님 건강 주의하시고 결혼 얘기가 나온다거나 남자가 생겼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내년이고요. 그리고 내후년 정도에 결혼운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의 흐름은 계속 비겁운을 산다라는 것은 관이 있어서 비겁이 오는 것은 경쟁 속에서 그 경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 약하니까 경쟁하는 그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힘이 강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 약한 상태라서 너무 크게 메인으로 독자적으로 나오거나 그러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언제쯤 43세 돼서 해자축운으로 갔을 때 관이 좀 커지면 이때 가서 메인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크게 유명세 이렇게 나가는 것이 괜찮습니다. 지금은 주연보다 조연이 또는 메인보다 보조가 그래서 그룹 활동하는 거 이런 거 나쁘지 않다란 얘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성격 좋고 참 괜찮아 보이는 사주인데요. 크게 유명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크게 유명해졌죠. 소녀시대가 어떤 그룹인데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사주로 봤을 때는 아직 유명해지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족할 정도로 유명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녀시대 서연 사주풀이 좀 장황하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간을 모르니까 뭐라고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사주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소녀시대 윤화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소녀시대 사주풀이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